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독서 심리 지도를 왜 배워야 되냐? 독서 심리 지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독서가 아니라 독서 심리에 대한, 즉, 책을 읽으면서 심리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타인이 생각하는 삶의 그 노예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의 근육이 탄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어, 주인은 어, 자신의 눈으로 과거를 되새기면서 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의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과거를 되새기면서 현실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반성을 잘하고 타인들의 삶에 내가 노예로 살면은 결국에는 후회만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과 후회는 되게 흡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다릅니다. 후회와 반성은 다 과거를 보긴 하는 거지만 후회는 과거만 봅니다. 즉, 과거를 보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만 심지어 봅니다. 그런데 반성은 자신의 문제점을 본 이후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지 대안을 생각하고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인들의 삶에 생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후회를 하면서 현실에 있어서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다, 매달다라는 이 단어의 이 뜻을 갖고 있는 게 어원이 ANX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포함된 단어가 바로 anxiety라는 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anxiety라는 단어의 ank, 이 어원은 사실 매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 불안하다는 것. 그러니까 어, 과거만 생각을 하면은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 시간을 가지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영어로 think가 아니라 consider입니다. consider. 깊게 사고하고 깊게 숙고하는 것을 consider라고 하는데 이 어원은 con이라는 단어는 함께란 뜻이고 seed라는 단어는 별이란 뜻입니다. 즉 깊게 숙고하는 것은 별과 함께란 뜻인데 이 별과 함께 할 때 이 별이 뭐냐 하면은 사실 나의 꿈, 비전, 행복, 나의 안정감,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난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 내면에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탐색하는 것이 바로 별이고요. 그래서 이 별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별을 찾기 위해서, 별을 알기 위해서라도 바로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별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 즉 내면의 많은 별들을 그 채워 나가다 보면은 내 내면이 꽉 차겠죠. 내면이 꽉 차게 되면은 진중해집니다. 즉 진중해지면은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내면이 반대로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남들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덜 불안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지를 해서라도 안정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인들을 조금이라도 붙들고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다 보면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늘어나겠죠. 타인에 대해서 의존성이 늘어나다 보면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이 살짝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타인은 살짝 흔들지만 나는 엄청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의존되어 있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내 내면을 공부하는 책과 심리, 즉 독서 심리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일상에서 나의 내면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줄인다라는 말이고, 의존 성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생각하는 이 독립성이, 생각의 독립성이 생기는 거고, 생각의 독립성이 강해져야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 잘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 심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독서 심리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래에 신청하는 방법, 내용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삶에서 투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공부를 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강하고 내면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독서가 왜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냐, 어, 독서가 왜 힘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고 이론을 배우는 것 자체가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실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치우친 고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집, 현실만 중요하다라는 이 고집은 생각이 성장하는 거에 가장 큰 방해 요인입니다. 그게 원인인 거죠. 성장이 되지 않는 것에. 그럼 왜 도대체 현실이 중요하냐? 이론과 책 읽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왜 여기냐? 바로 전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타깝게도 공교육에서 배웠던 이 독서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경험이 사실은 이런 현실만, 이론, 독서가 너무 부정적인 이 편견을 만들어 버려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순수한 독서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잘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했던 이 독서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주입식 이 독서 교육이 지금 현실에 오히려 내가 매달리고 현실이 중요하다. 책 읽는 것, 독서, 이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하면 스스로가 다양한 책을 읽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스스로 다양한 책을 읽고 심지어 그 책 속에서 나의 심리적 문제를 찾고 그 해답을 거기서 발견하는 그리고 그 발견한 그 해답을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서는 현실에 의미가 없다. 독서는 현실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독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예 정해져 버리는 그런 그 편견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독서는 이제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독서 심리는 더더욱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답만 찾는,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초중고 때 했던 독서가 아닙니다. 네. 시험 봐야 되고, 수능을 위한 독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독서, 그 중에서도 독서 심리는 나만의 그 심리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나만의 정답 찾기, 나만의 지혜로운 해답 찾기. 해답할 때 이 해는 풀다란 뜻이 아니라 지혜로운 답.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과 가까이 있는 그 지혜로운 그 해결책, 그 지혜로울 해자를 써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편견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생활에 너무 짧은 자극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한 그 200페이지, 300페이지의 이 책을 읽으려면 대부분은 보통 최소 이틀, 3일 혹은 길게는 일주일, 또 많게는 한 달 동안 한 책을 깊게 읽거나 넓게 읽거나 해야 되는데
책이 보통 영화되거나 책이 만화되거나 책이 동영상에 뭐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짧게 짧게 만들어서 그 대부분 뭐 15초 뭐 쇼츠 같은 유튜브의 쇼츠도 많죠. 뭔가가 15초 안에 뭔가 답이 나와야 되고 60초 안에 뭔가 기승전결이 끝나야 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또 성인들이 하루 종일 그 짧은 어떤 영상과 짧은 개념들에 뇌가 익숙해져 버리면 긴 사고를 하는 거, 길게 답을 찾아서 그 이끌어가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펼치면 이 책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미 펼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시작 자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먼저 잡는 것보다는 내 생활에서 내가 짧게 짧게 보는 영상에 익숙해져 있는 내 삶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봐도 되는데 오히려 긴 다큐멘터리나 아주 1시간 이상짜리의 어떤 영상을 꾸준히 끝까지 보는 그런 그 생각의 길이를 먼저 늘려놓고 그리고 책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책을 1시간 정도는 볼 수 있는 내 이 생각의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책을 조금은 길게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서는 독서로 바로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의 독서할 수 있는 시간, 생각의 시간을 늘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삶을 살 때 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을 찾고 그 책에서 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실제 내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의 계획표를 짜고 그 계획표대로 한번 실천해봐서 어느 정도 이게 적용되는지 어떤 거는 적용이 안 되는지를 계속 실천하면서 책 읽기를 해나가시면 이게 바로 독서 심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은 그렇게 쌓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 심리학 이론, 심리 이론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독서 심리 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독서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독서가 진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독서는 스트레스를 떨어뜨릴 수 있고 낮출 수 있다라는 과학적 증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랑 스트레스를 연결시키려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독서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떨어졌다라는 어떤 논문이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연결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영국의 그 석세스 유니버시티 그 대학교에 그 인지신경심리학과라는 전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인지심리학이라 그러면 이제 김경애 교수님도 생각나시고, 그리고 이제 신경이라는 것은 인지심리학 중에서도 뇌의 신경 쪽에 실험을 많이 하는 그런 심리학과입니다. 근데 거기 그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님이라고 그 교수님께서 어떤 걸 연구를 했냐면은 독서와 스트레스에 관련해 어떤 활동을 했을 때에 스트레스가 가장 떨어질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독서가 어떠한 활동보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떨어뜨린 1순위, 1위로 나왔기 때문에 제목이 독서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이라는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serving, 뭔가를 풀어주고 해결해 준다라는 이 serving이라는 단어가 이 논문에서 자주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에는 독서가 1위, 그 다음에 조깅이라 그래서 이제 산책이 2위, listening to music,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게 3등, 이렇게 이제 1, 2, 3위, 뭐 다른 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어쨌든 책 읽고,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음악 듣는 것.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일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그 뭔가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결국에는 책 읽고 걷고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음악 듣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책입니다. 그런데 책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떨어뜨리는 우리 몸에 우리 뇌에 가장 건강한 활동인데 이걸 잘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련성 때문에 어떠한 우리 뇌와 우리 몸의 그 연관성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좋아졌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바로 그 심장 박동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heartbeat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심장의 박동수는 heart rate라 그러는데 rate는 비율입니다. 퉁퉁 뛰는 그 몇 번 뛰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막 흥분을 할 때도 심장이 많이 뛰지만,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면 아직도 심장이 뛰시는가요? 그러면 전 뛰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잘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는데, 계속 뛰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뛰면은 위험해요. 그런 것처럼 너무 좋아도 많이 뛰지만 너무 위기 상황, 너무 힘든 상황, 너무나 내가 이 상황이 급박하다. 이럴 때도 이제 심장 박동수, heart rate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도 우리 뇌에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량도 봅니다. muscle stress. 그러니까 근육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두 개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와 근육의 이 스트레스, 이 두 개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얼마나 편안함을 가지느냐를 조사한 결과가 바로 독서가 1위로 나옵니다. 1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시각적으로 글자를 이제 본다라는 것. 편안하게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시각적인 정보가 많은 것이 아니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종로에 많이 지나가는 사람만 한 몇 시간을 본다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지치다. 거의 지침이라는 개념이 오르거든요. 거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시골에 사람이 없고 길만 보거나 지나가는 정말 한두 명이 있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각적 정보에 사람이 많거나 시각적 정보가 많다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하루에 그런 시각 정보를 최소화해서 책의 글자에만 집중해서 쭉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시각적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뭐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이렇게 글자를 아주 일정 시간 꾸준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수가 적정 수준으로 돌아와서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근육의 스트레스가 근육이 이완되면서 편안해집니다. 자, 이 두 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제 발음이 코르티솔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단어는 그 나무의 껍질,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이제 콜텍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대뇌 피질, 뇌도 안에서부터 쭉 뇌가 있으면 제일 겉에 있는 껍질 부분을 우리가 피질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 콜텍스라 그러는데, 그 콜텍스라는 단어에서 온 게 코르티솔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다라는 나무 껍질, bark of a tree, 그러니까 나무의 껍질이라는 어떤 뉘앙스에서 온 게 바로 코르티솔인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실제로 심장 박동이 천천히 안정화를 갖고 근육이 이완됐을 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심장이 막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근육이 긴장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분비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스트레스 호르몬은 콩팥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배 뒤쪽에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꼭 콩팥 위에 모자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 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신.
부시는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그러는데 아드레날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드레날이라는 것 자체가 신장에 가까이 있다 이런 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랜드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갑상선 무슨 선 그러잖아요. 그런 선이라고 할 때 샘선자거든요. 거기서 뭔가 분비되는 거죠. 뭐가 분비돼서 당연히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슨 선이라고 갑상선 이런 식으로 선이라고 얘기하면은 다 글랜드라는 샘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아드레날 글랜드 이 부신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부신 껍질 부신 피질에서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실제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활동의 1위가 바로 독서다라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뭐 그 논문에서 몇 프로까지 독서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뚝 떨어지냐? 거의 70%까지. 네, 그 사람이 갖는 그 스트레스의 70%까지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걷기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은 또 제가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독서는 스트레스의 명확한 확실한 정확한 감소의 주 활동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있어서 가장 큰 방어는 독서다. 그래서 독서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서를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혼란스럽게 생각되는 여러 가지의 그 생각들이 결국에는 가지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정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decide라는 결정하다. decide의 어원을 보면 앞에 있는 de는 down, 뭔가 내려놓다, 아래로 이런 뜻이며 뒤에 있는 side는 어원, etymology 어원이 cut이란 뜻이에요. 뭘 자르다. 그러니까 여러 생각, 너무나 복잡한 그 생각들을 가지를 다 컷 해가지고 다 내려놓는 것이 decide,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내 곁가지의 생각들을 다 잘라내고 핵심 생각만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나 고민이나 이런 게 다 내려가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생각 하나가 남겨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혜인 거예요. 책을 읽으면 이래서 이런 지식, 이런 알을 통해서 내가 불필요한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구분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식의 힘이 발휘되는 거고, 그러면 지혜, wisdom이라는 이 지혜는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핵심 고민이나 생각은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러면 이 고민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는 삶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삶에 적용되는 거는 지혜에 해당되는 거죠. 내 머리를 정리하고 분별력을 갖는 거는 지식이 하는 일이지만 현실에 적용해서 직접적으로 그 삶에 적용되는 영역은 바로 지혜의 영역이죠.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 독서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가요? 네. 실험을 통해서 우리 생리 심리학을 통해서 충분하게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편안한 생각과 감정, 몸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인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질문은 약간은 도발적 질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 독서는 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why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도발적일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접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why를 묻게 되는 심리인데요. 독서를 왜 해야 되나요? 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독서를 하는 이유는 건강하고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독서는 나의 생각, 내 삶을 나의 생각이 채워지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독서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대부분의 생각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이 아니고 부모님한테 자라면서 부모님이 새겨 놓은 그 기억들, 그 감정들, 그 행동의 패턴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 중에 그냥 사는 겁니다라는 대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냥 살다 보니 생겨나는 주변에서의 여러 사건, 사고에 의해서 갑자기 내 삶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처 능력들이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삶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또 다시 내가 어떻게 삶의 패턴을 대응하고 바꿀 수 있는지, 변경 줄 수 있는지, 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하는 이유는 나의 주관적 생각을, 건강한 생각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은. 음. 생각 얘기하자면 많이 길지만, 뭐 간단하게 생각이 뭐냐면 영어로 생각은 think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한다. 그 떠오르는 게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고 대부분 누군가가 새겨준 부모님이나 그냥 맨날 보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나도 모르게 수동적으로 받은 자극이 기억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수동적 생각이고 수동적 감정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능동적 생각. 이거는 영어로는 think가 아니라 conside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sider. 이거는 숙고하고 사색하고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sider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con은 함께라는 뜻이고 seed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과 함께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러면 별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깊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 별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데, 꿈이 뭔가요?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되게 철학적이고 되게 뜬구름 잡는 대화라고 하고 그냥 사는 거지 뭘 그런 질문을 하고냐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뭐 유튜브나 꼭 그 누군가를 닮고 싶고 모티베이션 영상이 있죠. 동기부여를 하는 영상들을 우리가 간혹 이렇게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사는 삶이 정말로 동기부여가 없이 사는 삶이라는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나보다 좀 잘 산다라는 사람의 어떤 삶을 좀 엿보게 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엿보면 나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저 사람은 뭔가가 항상 목표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뭔가 어떤 10년 후에 뭔가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뭔가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구체적인 이 삶의 프레임과 삶의 틀, 삶의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뭔가가 내가 삶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 없는 거고, 내가 살 때 어떤 뭔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런 목표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별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비전, 꿈, 어떤 목표, 뭐가 되고 싶은 어떤, 나의 어떤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또 다른 나, 모델이라는 부분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onsider이라는 단어에 좀 이미지화하면은 어린 왕자를 보시면은 딱 그게 별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위에 어린 왕자가 앉아 있고 그리고 별을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consider, 우리가 숙고하고 사색하다. 실제로 이 단어의 어원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별밖에 없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별을 보면은 저 먼 우주에 뭔가가 반짝이는 게 있는데 멀리 거를 보다 보면은 내 인생도 멀리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을 짧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년치, 10년치 내 인생 전반적인 관점, 즉 거시적인 관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색하게 되고 숙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앞에 것만 맨날 바라다 보니까 저 멀리는 별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내 급급하게 생각하게 되고 섣부른 생각을 하게 되고 섣부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어떤 나의 목표, 하지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을 채워서 그 멀리 있는 목표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 깊이 있는 생각, 사고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실제로 별을 매일 볼 수 없죠. 밤에만 기다려야 되는데요. 바로 그거는 내가 정말로 저렇게 살아야지. 아, 저렇게 내가 생각을 해야지. 라고 만들어주는 별과 같은 대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그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은 책이고, 그래서 책을 펼치는 순간 사실은 나는 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책을 봤을 때의 지식과 지혜가 많이 들어와서 삶을 길게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찰리 채플린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만 앞으로 다가서서 바라보면 지옥이고, 삶을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은 천국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늘 나는 심리적인 그 한 걸음이 앞으로 나가 있냐, 뒤로 물러나 있냐에 따라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그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분만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너무 밀접해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고 뭔가 풀 수 없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그 가져다 주는 지식과 지혜를 자꾸 맛보다 보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문제점을 바라보게 되니까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주변에 있는 해결책이나 주변에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거나 어, 주변에 있는 어떤 시간의 어떤 관점, 장소의 관점까지 넓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serving,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책을 왜 읽어야 되나요? 지식과 지혜를 단순히 얻는 것 아니라 건강한 생각, 숙고와 사색을 통해서 능동적인 내 생각을 통해서 삶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 위해서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는다? 뭐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라는 단어보다 실제로 3개월 정도는 책을 읽고 나서 나의 변화를 스스로가 감각적으로 느껴보는 그 경험치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그냥 얘기 한번 드리면은 왜 책을 펼치는 게 어려울까요? 책, 책 자체를 펼치는 것 자체가 힘든 이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에너지를 100으로 봤을 때 거의 50%를 첫 장을 넘기는데 다 써버립니다. 온갖 그 잡생각, 온갖 그걸 펼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물이 첫 장을 넘길 때, 뭐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점에서 가장 많은 방해의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펼치기만 하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을 펼쳐놓고 글자를 첫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의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 시간 되면 왜 첫 그 시작점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우리 뇌는 쓰는 건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독서를 왜 해야 되냐? 바로 숙고하고 사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숙고하고 사색하는 삶은 결국 남이 준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능동적
삶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결론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독서 왜 독서해야 되는지, 특히 그 중에서도 단순 독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독서를 읽어야 되는지, 심리학 기준으로, 심리학 베이스로 독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독서 심리적 독서를 하면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르는 계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회복돼야 되나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도 가고 또 상담센터도 갑니다. 그런데 정신과에 가서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복약 순응도라고 약을 제때에 먹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나에 대한 상태에 대한 그런 설명을 충분하게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가지게 되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지금 이 상태가 되었고 내가 왜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계속 들을 수 있다면, 즉 심리적인 어떤 그 분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복약 순응도, 약을 잘 먹을 수 있는 나의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은 약을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잘 먹겠죠. 2번째, 상담센터에 가더라도 상담을 1회기 하고 나면 중요한 거는 나머지 6일 정도, 즉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받는다면 그 한 번 상담 이후에 6일 동안은 정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힘들어졌다가 다시 상담 한 번 받을 때 그 날만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담받을 수가 없고 분석받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그 날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정신과 가서 약을 먹는 그런 상황일 때 정말 분석을 계속 잘 받고 내 마음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게 바로 심리학적 기반을 둔 독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는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지금 심리적 상태에 맞는 책을 정확하게 골라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우울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우울한 감이 좀 많이 있다면 나의 상태를 충분하게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우울과 관련된 책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울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글을 읽어야지 그 글들은 나의 상처가 있는 이 상황, 우울이라는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우울이 사라질 수 있는 회복의 이 단계까지 놓여지는 글자의 계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 계단을 만든다면 나중에 똑같은 우울감이나,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건 우울이라면 우울이 떠올랐을 때 그 계단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회복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빠르게 우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그 계단을 만들 수 있는 거다. 나의 정서적 계단을 잘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2번째의 심리적 독서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그 글에서 나타나는 내가 몰랐던 그 지식이 결국에는 이 지식이 나의 삶으로, 나의 언어로 변화가 되어서 나의 삶으로 들어오면은 결국엔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영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상처가 있고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은 대부분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냐면 기운입니다. 혹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는 기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고 싶은 기분도 안 들고 뭘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다 바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지 생겨나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지식입니다. 내 상태가 꼭 계속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새로운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내 안으로, 내 삶의 언어로 가지고 와서 자리 잡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그 기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의미 부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에서의 지식을 계속 뽑아낼 수 있는, 동기부를 뽑아낼 수 있는 그 누에에서 실을 뽑듯 그 동기부를 뽑아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심리적 독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보는 대로 믿게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seeing is believing, 뭔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 아시죠? 다시 말하면은 나의 마음 상태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에 나오는 그 글자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자, 인격할 때 이 격자는 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가 결국 그 나무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듯, 나의 결, 내가 1년에 365개의 결이 있는데 그 결을 어떻게 잘 쌓느냐에 따라서 격이 결정됩니다. 저 사람의 인격은 이렇다, 저 사람의 인격은 저렇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1년치의 이 결인, 내가 그 결을 무엇으로 새겨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365일 동안 글자를 담는다면 글자의 격을 담는 거죠. 글자의 격을 담는다. 이만큼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처에서 회복으로 가는 정서적 계단을 쌓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시때때로 떨어지는 동기부여, 수시때때로 떨어지는 기분을 늘 언제든지 누에에서 실을 뽑아내듯 책을 읽어야지 내 기분을 상승시킬 수 있고 동기부여가 바닥되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365일 동안 나는 그냥 그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나이테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글자의 나이테로 365개의 나이테를 만들었을 때에 글자의 결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닮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에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핵심은 책을 왜 읽어야 되고 책을 읽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또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좀 올리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저와의도 약속인 거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독서심리 지도자에 대한 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좀 알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영상을 계속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상처가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가 풀기 힘들다면 책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심리 상담이 아니면 심리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